자, 저희가 이제 금리를 좀 고민해야 되니까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. 네.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고 이거는 결국엔 물가가 상승했다는 거죠. 네. 근데 물가라는 건 뭐냐면 물건의 가격 아닙니까? 네. 가격은 왜 올랐을까요? 이것도 마찬가지. 이게 아주 흥미로운 현상인데.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지금 수요와 공급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. 물가가 오르는 건 첫 번째 원인은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. 그렇죠? 네. 이거를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원인이 뭐다? 수요가 견인했다는 거예요. 견인했다. 예.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물가가 오를까요? 공급이 감소했을 때. 그죠. 혹은 비용이 인상됐을 때. 예. 그래서 이 경우, 특히 지금의 경우는 비용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 견인,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. 네. 왜 비용이 올라갔습니까? 전쟁 나오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쵸, 전쟁이나 물류 문제가 생기고 뭐 기후도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비용이 올라가니까 물건값도 올라가는 거죠. 인건비도 올라가고. 네, 네, 그죠? 네.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또 내 임금이 적어지잖아요. 실제적으로. 그쵸. 그러니까 요즘 사실은 이 파업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. 네, 네. 임금 올려달라고. 임금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또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. 이런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요.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걸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일 경우에 금리를 오르면 사람들이 수요를 덜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물가는 의외로 쉽게 잡힐 수 있어요. 그런데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인 경우에는 물가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. 지금의 상황은 저희가 이 경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네. 그러면 향후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금리 인하가 금방 가능할 가능성이 되게 적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계속 사실은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죠. 높은 금리가. 그렇죠. 부담스러워서 움직이지를 못하겠죠. 그렇죠. 사람들이. 그래서 이게 이제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금리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사실 계속 언능력 있을 거고 네, 네.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회복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계속 이렇게 안 된다. 왜냐하면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빠지면 또 투자 수요가 증가할 테니까. 사실 이 시점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고. 네, 네.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면 이런 시점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도 거래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점을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은 뭐 모두 다 동의하듯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. 네. 결국에는 이 떨어지는 수간이 계속되진 않는다는 게 어느 순간 멈출 날이 오겠죠. 그렇죠. 네.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건설사들이 어려워져서 분양 물량을 줄이고 네. 그럼 입주 물량 감소할 테고 네. 그럼 또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럼 나중에 또 시장이 회복할 수 있는 또 단초가 마련된다는 거죠. 네, 네. 그래서 계속 빠지지 않는다.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내 집 마련을 해야죠. 그렇죠. 그렇죠. 이런 시점에. 근데 그 시점을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핵심은 뭐 하나 한번 보자. 거래량을 잘 보시면서 변화를 잘 읽자라는 네. 거죠. 그래서 거래량이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계속 빠지는데 거래도 회복 못하고 계속 빠집니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? 가격이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반면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덜 빠졌어요. 그런데 이때부터 거래량을 회복해요. 그럼 이게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.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. 그렇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대 기준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. 나는 20% 빠지면 살 거야. 30% 빠지면 살 거야. 이런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. 20% 빠져도 거래량이 회복하면 사야 되고 30% 빠졌는데 거래량이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 빠진다는 얘기예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유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투자에서는. 네, 네, 네. 네.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. 네.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는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. 이건 시장의 변동 원이니까. 그럼 저희는 what to do, 뭘 해야 되느냐. 지금 이 상황에서. 특히 이제 저는
무주택자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방법을 배웠으니까 한번 액션 플랜을 한번 짜보자는 거죠. 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첫 번째는 우리가 시장을 사는 건 아니에요. 개별 아파트를 대야 되고 내 집 마련을 해야죠.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개 아파트 단지를 정하시는 거예요. 내가 가고 싶은 곳이나 아니면 살고 내가 살고 싶은 싶은 거, 곳, 관심 있게 본 거, 이런 거. 지역 특성이라든지 네, 뭐 네. 투자 목적이라든지 그렇죠. 아무거나 더 좋습니다. 네, 네, 내가 네. 거주하고 싶은 곳, 네. 이런 곳들. 네, 네. 여기서 근데 이 정한 다음에 조건이 필요해요. 첫 번째는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일 것. 왜냐면 그래야 사실은 뭐가 확보되냐면 유동성이 확보됩니다. 네. 사고 팔수가 잘 일어나는 거 많이. 그런 거일수록 사실은 유리하기 때문이에요. 네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필터를 쳐서 만약 이거에 해당되지 않아요. 그럼 제거하고 하나를 더 넣고. 네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단계를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0개 단지에 이제 평형대 수가 있겠죠? 네. 그 아파트 대상 아파트의 가격과 가격, 거래량을 거래량. 조사하는 겁니다. 네. 언제부터 조사하냐면 2018년이요. 2018년부터 현재까지. 네. 이건 어디 가서 알 수 있죠, 선생님?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에다가 네.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라고 그냥 이렇게 치세요. 네. 그 아파트. 그러면 그 사이트가 나와요. 국토교통부에. 오. 네. 그러면 거기에 가셔서 내가 보시오시는 아파트를 조회하셔서 1년마다 제공을 하거든요. 그러면 1년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, 5년이니까 잘라서 네, 5년에서 엑셀로 받아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. 네, 네.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구체적으로 이 모습이 그려져요. 근데 제가 공통적인 그런 모습을 알려드릴게요. 어떤 거냐면 2018년도에는 2019년이 있고 2022년도 있고 2021년이 있고 2022년이 있죠. 네. 그러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. 이쪽은 가격이 있고요. 네. 여기 거래량이 있겠죠. 네. 그럼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.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격과 거래량이 다 상승하고 증가합니다. 네. 그렇죠? 2019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. 이렇게. 네.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져요. 그러면서 이때부터 거래량이 줄기 시작해요. 2021년도에는 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. 그러면서 거래량이 더 많이 빠져요. 네. 다 비슷할 거예요. 여러분들이 보시면. 네. 2022년도에는 지난해는 가격이 드디어 빠지기 시작하면서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더 줄기 시작할 거예요. 네. 이런 패턴이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별 단지별로 이렇게 조사해 보시라고요. 근데 이게 공통적인 모습이거든요. 네. 여러분들이 10개를 조사하셨는데 이 패턴으로 예외인 아파트들, 네. 이건 이상한 겁니다. 네, 네, 네. 그거는 잘못 택하신 거예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그건 빼. 다시 돌아가. 1번으로. 네. 이 패턴이에요. 그 대신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. 네. 근데 한번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. 이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2018년도에 가격과 거래량이 올랐다. 이건 뭐냐면 변동 원인이 뭐냐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. 네.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떨어진 건 뭐냐면 매물이 줄었기 때문이에요. 네. 그렇죠? 네. 네.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건 뭐냐면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. 네. 이런 변화의 원인들이 있어서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이 모습을 그려나갈 거예요. 근데 아주 특이한 지점이 나타날 겁니다. 이 정도가 심한 데가 있어요. 과열된. 예.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 찍었는데 과도하게 안 팔았어.
그 아파트를.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거래가 엄청 안 된 거예요. 예, 예. 이건 과도하게 올랐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안 팔았다는 거잖아요. 더 지고 있으려고 그러나? 그랬던 거죠. 가격이 오를 거니까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? 반대로 이제는 더 많이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동안 너무 안 팔았으니까. 이제 뭐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래서 그런 데가 저희가 관심을 갖는 네네네. 좀 더 이렇게 이제는 손에 실증적으로 좀 잡히시죠. 내가 뭘 해야 되는지. 네네네. 예.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는 가격과 거래는 10가지 단지를 조사한 겁니다. 네. 세 번째는 조사도 중요하지만